네가 도장 찍지 않아서 가산세가 나오면 너 혼자 다 내라. 이렇게 겁박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속세 내기 전에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상속에서 제일 위험한 형제 2편, 그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위험한 형제 첫 번째는 감원 이설이나 겁박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형제입니다. 그 부모님이 유일하게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떤 형제 중에 한 명이 잘 모시겠다, 감원 이설을 해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받고 나서 모시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위험한 형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형제 중에 한 명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 회사가 파산한다, 이제 이렇게 겁박을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 중에 한 명이 회사가 파산을 한다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부동산을 넘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험한 형제 중에 첫 번째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을 모시는 척 하면서 폐륜을 저지르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거나 또는 부모님을 자기 집에 와서 살게 하면서 병든 부모님을 방치해서 돌아가시게 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한테 폭력을 행사해서 증여해주지 않는다, 유언해주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해서 이 폐륜을 저지르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형제들이죠. 또 하나는 자기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부모님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거액을 빼돌리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결국 이제 통장이나 도장이나 비밀번호 같은 것을 결국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른 형제들하고 커다란 싸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증여를 하게 하고, 치매 상태인 부모님으로 하여금 유언장을 작성하게, 유언장을 이렇게 쓰셔야 된다, 그 사인할 때는 손 잡아가지고 이름을 쓰게 하고, 이렇게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암 투병 중이거나 또는 치매 상태인 이제 그 병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증여를 하게 하고 또 유언장을 작성하는 형제, 이런 형제들이 위험한 형제들입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이 다른 형제들을 만날 수 없게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자기 집이나 부모님 집에 감금하다시피 하고 형제들이 방문할 수 없도록 이 금지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부모님 핸드폰 뺏어버리고 통화를 못하게 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또 형제들이 부모님이 계신 곳을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고, 또 하나는 거기서 몸싸움을 해가지고 경찰에 폭력 행위로다 형제들을 신고하고, 이렇게 문제를 고의적으로 만드는 형제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면 형제들이 방문하지 못하도록 면회 금지 조치를 해놓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 보호자니까 자기가 아니면 아예 면회시키지 말라, 이렇게 요양원 측에 얘기해서 면회 자체를 금지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분할 협의서를 만들 때 얘긴데요. 이제 혼자서 가산세 내기 싫으면 분할 협의서에 도장 찍어라, 이렇게 이제 겁박하는 형제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상속세 신고 전에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하면 가산세를 내는데 네가 도장 찍지 않아서 가산세가 나오면 너 혼자 다 내라, 이렇게 겁박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속세 내기 전에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겁박을 하면 여기에 속지 않으셔야 되는데, 아직도 상속세 신고 전에 등기를 꼭 해야 되는 줄 알고 여기에 넘어가는 그런 상속인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버지가 빚이 많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거나 형제들 일부가 외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현재 아버지가 사업하다 빚을 엄청 많이 졌다, 지금 이게 상속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님 가까이 있지 않은 형제들은 모릅니다, 그걸 잘. 그리고 이제 빚이 자기한테 온다 그러니까 포기를 하거든요. 그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빚도 없고, 또 하나는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재산을 많이 가져간 형제들한테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을 받지도 못하고 많이 가져간 형제들한테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도록, 이게 바로 형제들한테 속아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속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형제, 이게 위험한 형제들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자기 단독 명의로 해서 가격이 오르면 그때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버리는 그런 형제가 있거든요.
한 사람 명의로 하면 뭐 세금도 절약되고 매매도 쉽다. 이렇게 해서 형제들을 속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기 자녀한테 증여해버리고 또 하나 이런 사람이 돌아가시면 바로 상속이 되잖아요. 그 상속이 되면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정사나 이런 걸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구두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이런 형제들한테 당한다. 이렇게 아시면 좋고요. 마지막 8번째는 이제 구두로 약속을 하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이렇게 잡아떼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문서로 작성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세월이 흐르잖아요. 상속은 10년이 그 소멸시효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10년 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법대로 해, 소송해. 근데 이제 시효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월이 가면 이게 이제 이 만약에 부동산 같은 걸 가지고 있는 형제들은 잡아뗍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래서 소송해. 근데 이제 소송은 시효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두로만 약속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잡았다는 형제, 위험한 형제들입니다. 지금 제가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뭐 위험한 형제들이 더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상속에서 위험한 형제 그 대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